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뎀을 보겠습니다. 이 모뎀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도 2020년 이후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버릴 수는 없어서 키워드 위주로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 199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 쓰다가 현재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기식 모뎀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모뎀, 동기식, 비동기식, 여기 밑에 보면 동기식, 비동기식, 멀티포트, 멀티포인트 이 키워드만 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기식은 상대적으로 고속이다. 동기식이 고속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고속은 2.4km에서 19.2kbps를 이제 고속이라고 하고요. 저속은 1.2kbps 속도 정도를 이제 저속이라고 합니다. 예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고속은 우리가 좀 메가나 기가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뎀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데요. 요게 그 저속 통신으로 해서 모뎀을 일부 쓰는 구간이 있어요. 일부 쓰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군에서도 쓸 수 있고 특수한 환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 모뎀 특징이 아닌 것은 대화형 단말기나 진영 단말기에 사용된다. 음성통신 회선과 광대역 통신 회선이 모두 사용되고 위상 변동에 민감하고 동기를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를 두어 데이터의 스페이스만큼 마크를 감지한다. 동기를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를 주는 거를 비동기식 모뎀이래. 여기서는 동기식 모뎀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밑에 여기 설명한 것처럼 스탑 비트와 스탑 비트를 두어서 처리하는 것을 비동기식 모뎀이라고 합니다. 비동기식. 그래서 이건 2017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포트 모뎀은 멀티플렉서가 혼합된 형태로 4개의 채널을 다중화한다. 멀티포인트는 전송 지연을 줄이기 위해 고속 폴링할 수 있게 설계된 모뎀이다. 그래서 모뎀 여기 보면 주요 내부 구성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송신에서 스크램블에서 모뎀 송신부를 얘기하고 있고요. 변조기 나중에 복조기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제어하는데 내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밑에 보기 전에 모뎀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속도별로도 저속, 중속이죠, 중속. 저속, 중속이 아니고 중속이죠. 저속, 중속, 고속. 거리 따라 근거리, 장거리. 전용이냐, 교환이냐, 단독이냐, 카드형이냐, 전위중, 반위중, 내장형, 외장형,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주로 나오는 건 이게 동기식 방식. 그래서 비동기식은 스타트와 스탑 비트도 감지한다. 핵심만 보고 갈게요. 모뎀 송수 신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스크램블이란 용어 있고, 여기 부호기 있고, 인코더, 변조기, 대역통과 필터 있는데, 스크램블하고 요 변조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 스크램블 알고 변조기, 송시는 변조기가 있고, 수시는 당연히 그 변조기에 대한 복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조기. 그래서 그 복조할 때 그 어떠한 그 값이 우리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얘를 조절한다라는 거를 자동 이득 조절기에서 여기는 AGC와 복조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스크램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보내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은 요게 이제 순서적으로 얘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깨지면 전체적으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런 순서대로 보내지 않고 이해를 하기 위해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이런 걸 이제 스크램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서 깨져도 중간에서 이런 것들 깨진 값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보낸다. 계란 스크램블 하듯이 섞어서 보낸다. 섞어서 얘를 부호화해서 얘를 변조해서 보내면은 받을 때 또 디스크램블 하면 되거든요. 이런 방식 이 방식대로 디스크램블해서 다시 나열을 하면은 중간에 깨진 거를 쉽게 복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에 들어가는 거 스크램블 그 내용 첨부하시고요. 복조기 자동 이득 조절기 ADC에서 오토게인 컨트롤러에서 적당한 신호 크기로 만들어진 다음 그 복조로 들어갔는데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서 진폭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신호 크기의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우리가 AGC로 자동 이득 조절기로 합니다. 스크램블, 그래서 어지럽게 뒤섞기라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오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전송대 대역폭 내에 신호의 스펙트럼을 넓게 분포해서 잡음에 강하고 수신축 등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스크램블링 코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동통 신호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보내려고 하는 신호가 이런 신호면은 얘를 이렇게 스크램블해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넓게 해서 보낸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통신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뎀의 송신부. 핵심은 송신부죠. 수신부가 아니고 송신부에서 데이터 패턴을 랜덤하게 하여 수신 신호를 스펙트럼 넓게 분포하도록 하여 수신기의 등하기의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아까 얘기한 제가 스크램블이라고 한 거죠. 넓게 분포시킨다. 그 다음에 에러를 우리가 줄이기 위한 것이다. 2번 모뎀이나 신호의 스펙트럼이 채널의 대역폭 내에 가능한 넓게 분포하도록 하여 수신 측에서 등화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예,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말을 약간 틀리게 썼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 같은 겁니다. 스크램블에 대한 내용이죠. 3번 모뎀의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모뎀의 고려사항 변복좌죠. 우리가 동기하고 다중화 이건 다중화 역다중화는 모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등화하기 AGC 에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다중화는 모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화는 TDM, FDM, CDMA 그런 쪽의 다중화랑 연관돼서 생각하고요. 모뎀과는 무관합니다. 4번 모뎀의 수신기. 송신기가 아니고 수신기네요. 예, 그래서 변조기는 송신기에 들어가는 거죠. 복조기가 수신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화하기 이퀄라이저 있고 디코더 같은 거 필요하고 그래서 예, 요거는 변조기는 송신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5번은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ITUT에서 14400 전송을 지원하는 표준. 이게 2021년에 나왔다는 거는 그냥 틀리라고 나온 거네요. 우리 암기해서 맞춰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VDA32가 기본적으로 9600bps의 속도를 제공했고 그것에 상향된 게 VDA32 바이어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6번 일반적으로 모뎀의 기능에서 멀티플렉서가 혼합된 형태로 4개 이하의 채널을 다중하고자 할 땐 모뎀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래서 멀티포트랑 멀티포인트랑 헷갈리고 왔죠. 그래서 멀티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멀티포트 모뎀. 멀티포트 모뎀 2개, 4개, 6개 포트를 내장한 모뎀으로 고속 동기식 모뎀과 시발 다중화가 한 개 장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멀티포인트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송 지연을 줄이기 위해 고속 폴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7번 담장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해주는 장치. 예, 우리가 이거를 모뎀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 나오는 걸 봐서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번 모뎀에서 통신회선의 상태가 좋지 않아 고속의 전송이 불가능할 때 전송 속도를 스스로 감소시키는 거. 예, 이런 거를 우리가 폴백, 스스로 감소시킨다 해서 폴백, 이정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9번 모뎀에 사용하는 PSK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진, 4진, 8진, 20진에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맞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M진으로 나가요. M진에서 2에 N승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에 1승, 2승, 3승 해서 이건 해당이 없죠. 그래서 BPSK는 이게 2에 1승이 되는 거고요. 여기 2에 2승이 되는 거고 2에 3승이 되는 거고 2에 4승이 되는 거고 해서 위상차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8분의 파이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n분의 위상차는 n분의 2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타니까 제가 다음번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G는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도를 서로 이제 동일하게 90도냐, 예를 들어서 45도냐, 뭐 그런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M진으로 해서 이게 N승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20G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모뎀 수신기의 구성 요소 중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진폭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신호 크기의 레벨을 유지하도록 구성하는 것. 그래서 적정한 신호 크기의 레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AGC에 들어가겠죠. 자동 이적 조절 장치. 요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AGC에서 적당한 신호 크기로 만들어진 다음 복조기로 들어가고 다양한 영향으로 인한 진폭의 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신호 크기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AGC라고 해서 자동 이적 조절 장치가 수신부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